예, 이어서 한국체육사 두 번째 챕터인 선사시대, 그리고 부족국가시대, 그리고 삼국시대의 체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선사 부족 국가 시대의 생활과 체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선사 부족 국가 시대의 체육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선사 부족 국가 시대의 생활상도 좀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진 않지만 희박하기 때문에 그때의 생활상을 기반으로 우리가 체육 활동을 좀 알아보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킵을 하고요. 선사 부족 국가 시대의 체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렵입니다. 수렵은 무엇인가요? 일단 뭐 어떤 뭐 나무를 채취한다든지 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이게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석기를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는 도구를 제작하고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은 집단 내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습득해 나가는 과정은 그것 자체가 체육활동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도구를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하게 만들게 되고 더 큰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쟁도 빈번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수렵과 전쟁에는 우리 이런 철기나 아니면 석기 이런 것들을 활용한 도구들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군사입니다. 이 시기에 집마다 무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유사시에는 부족민들이 곧 군사가 되어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 시기에는 뭐 명확한 어떤 나라 국가의 형태를 이제 띠고 있진 않았고요. 어떤 뭐 부족 단위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족을 침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빈번했겠죠. 농경 사회가 유지됨에 따라서 수렵 시대에 비해서 운동량이나 체육 활동의 경험이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전쟁을 대비한 군사적 목적의 육체적, 정신적 훈련인 군사체육이 필요했다. 그 이전에는 수렵 활동만을 이제 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부족 국가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그 집단끼리 무리끼리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을 기반으로 해서 땅에서 무언가 작물을 채취하고 길러내는 이런 활동을 바로 이제 농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더 비옥한 땅을 찾아서 옆에 있는 부족을 침범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군사체육이 필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축제로서는 선사시대의 인류는 우주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을 믿었습니다. 부족국가 사회에서는 파종과 수확을 할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뭐 건기가 계속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신을 믿는 애니미즘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제천 행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자, 부족 국가 시대의 대표적인 제천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부여에는 영고가 있고요, 동해에는 무천, 고구려는 동맹, 마한에서는 시월제, 신라에는 가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족 국가 시대의 제천 행사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국시대의 체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국가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뭐 영토의 경계도 지금처럼 뭐 명확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영토의 경계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 경계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이제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국방체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신라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였는데,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삼국의 역학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국방체육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세기에는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이 바로 백제고요.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에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면서 삼국 지형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를 이렇게 그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6세기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당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구려에서는 상류층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한 태학과 평민층 자제의 교육을 담당한 경당으로 태학은 국가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경당에서는 경전과 활쏘기 교육을 담당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백제는 학교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겠지만 중국과 굉장히 거리적으로 이제 밀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화랑도는 국선도, 풍류도, 원화도라고도 불리웠으며 진흥왕 시대에 체계화되었고요. 국학에서는 유학의 교수 및 연구와 권리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신라시대 때 화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개년 동안 보더라도 2021, 22, 23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었죠. 바로 그럼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 내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 화랑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아두어야 될 게 세속오개입니다. 한국의 전통사상과 세속오개를 근간으로 두었는데요. 세속오개는 바로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이렇게 5가지 계율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군이충은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사친이효는 효로서 부모를 섬겨야 한다. 교우이신은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어야 한다. 임전무태는 싸움에 나가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생유택은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된다. 아무거나 아무 동물이나 짐승이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체의 미나 탁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입산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교육활동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두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삼국시대의 민속놀이와 오락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민속놀이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각저입니다. 각저는 두 사람이 맨손으로 허리에 띠를 잡고 힘과 기를 겨루어 넘어뜨리는 경기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오늘날의 씨름이 생각이 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전은 씨름이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전통 무예였다라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민속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격구는 무관과 귀족 자제들의 치마 훈련의 일종으로서 말을 타고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문에 쳐넣는 놀이로서 오늘날의 필드하키나 골프, 폴로와 유사한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라 시대 때 김유신과 김춘추가 서로 이렇게 격구 경기를 겨루면서 김춘추가 김유신의 이렇게 누이 동생과 혼인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축구는 가죽 주머니에 겨나 털 공기를 만들어서 공을 발로 차던 공차기 놀이다. 어떤 거랑 유사한가요? 현재 축구와 굉장히 흡사한 놀이이고 제기차기와도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윷놀이가 있는데요. 전통 놀이 중에 하나로서 명칭은 척사나 척사희, 사희 등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내려져 오고 있는 윷놀이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구나 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사 부족국가와 그리고 삼국시대의 체육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체육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